자, 16번 보시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등치가 아닌 것을 물어봤고, 1번은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이 됐다. 개공이면서 법인의 임원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옆에다가 이소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16번 문제가 딱 나오면 절등치 사유를 물어보는구나. 지금 이제 칠판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 쓸 때는 그냥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끔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막 이렇게 딱 이걸 물어본 거다 이 말이에요. 절등치 사유가 아닌 걸 물어봤네.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딱 보는 순간에 아 여기 이소구나. 옆에다 이소를 적을 수 있어야 되고. 2번은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이 해산이었다. 해산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사망 또 뭐예요? 해산. 여기 들어가네요. 절등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2번 옆에다가 사자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아, 요 내용은 어떤 글자를 딴 거지라고 적거나 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거나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3번은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해결했다. 이게 뭐죠? 양, 그죠? 양도되어죠? 등록증 양도돼 한 거죠. 절등치 사유입니다. 3번도. 옆에다 양자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게 연습입니다. 저걸 적으시고 양에 해당하는 데다 동그라미 옆에다 적거나. 4번은 개업공인회사가 이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게 뭐죠? 손자죠. 손. 그죠? 이건 임등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볼 때 얘냐를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100%. 이때는 6개월 임시 이사를 겸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과 거금 큰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손자죠. 손. 그러니까 이거는 임등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을 때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 두 개를 빨리 적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요거죠, 요거. 삼진 아웃자입니다. 절등치. 정답은 4번이고요. 어디 볼까요?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16번의 정답률은 61%네요. 자, 17번 가시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억번. 자격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어디에 들어가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한테 중개 업무를 시킨 거예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중에? 자격정지, 중자인데 중. 그죠? 중자가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개공이 중개 업무를 받거나 또 하나 개업공인회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요거 방금 전에 지금 지문에 나온 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한테 중개 업무를 하게 시킨 거. 개공이. 그럼 뭐예요? 절등치. 중자입니다. 중. 자, 니은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자죠. 거자에다 딱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뭐예요? 임등치. 그 다음에 디귿번. 개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어떻게 해요? 사망했다. 사자죠. 절등치. 리을번은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니까 금쟁이죠. 요 금자네 금. 금쟁이니까 뭐예요? 임등치.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지문을 보고서 아 이것은 내가 어떤 글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다라는 것을 동그라미 치거나 옆에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금지행입니다. 금지행위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증직상투 이걸 또 암기하셔야 돼요. 요 증직상투에 해당되는 게 3학년 3반이고
그 다음에 1학년 일반에 해당되는 게 이거 구별한 문제 잘 나옵니다. 수, 협, 판매. 수협에서 판다고요. 수, 협, 판매. 증, 직상, 투. 이렇게. 금쟁이 이걸 또 암기하고 계셔야 돼. 금쟁이라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세부적으로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증서, 증자가 증서예요. 근데 앞에 보면 이게 어떤 증서냐면 금지 증서예요. 요것이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암기사항 중에 보면 왼쪽 밑에 박스 있잖아요. 1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박스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양도 금지 증서 있죠. 양도 금지 증서 그러면 청약저축 통장이나 부금 통장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철거민 입주권 같은 딱지예요. 통장, 딱지 이게 금지 증서예요. 이런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가 여기 들어가요. 증서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직접 요건요. 뭐겠어요? 요건 지금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이렇게 됩니다.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이렇게 되고요. 투자는 어떻게 돼요? 투기 조장행위. 자, 요 투기 조장행위가 방금 전에 그 박스에서 17번 문제에서 비읍번 보세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전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럼 미음번 같은 요 지문이 나왔을 때 투기 조장할 때 그 투자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투기 조장행위가 돼서 금지행위 7가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여기 보면 숫자가 뭐죠? 수? 금쟁이 중에 숫자 오른쪽 거 초과보수, 초과실비 이렇게 돼요. 초과보수, 초과실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금쟁이 중에서 1학 일반짜리 협은 뭐냐?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게 협조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문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판자는 뭐겠어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잘못하게 했다. 속이고 알려주지 않고 막 이런 거 얘기해요. 매자는 뭐죠?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금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7번 문제로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이 오늘 나눠드린 그 암기 사항에 들어간 거 이제 시작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만약에 뭐 1월 달부터나 공부를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6월 달이 됐으니까 5월 달, 6월 달 됐으니까 이게 이런 게 아무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사실 암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다가갈수록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1월 달부터 막 암기하고 그럴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수가 올라가는 게 공부할 시간에 비례해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공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10시간 공부하니까 점수 그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30시간 공부하니까 그만큼 나오고 막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면 노력하면 보이잖아. 올라가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보면 막 시간을 들이는데 점수는 바닥을 기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수라는 게. 이게 여태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을 몇 번이나 막 던져버리겠죠? 겨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18번입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법인이 해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망 해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절등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짓의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건 조금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 거짓으로 등록했다. 이 말이랑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등록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부정 등록하고 같은 걸로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암기할 때는 부자를 따서 암기했죠. 근데 거짓이란 말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짓 등록. 절등치가 됩니다. 3번은 이중 등록이니까 우리 암기했던 내용에서는 2등이에요. 2등.
절등치입니다. 4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죠? 개공이 다른 개공의 보조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중 소속이죠? 이건 절등치입니다. 17번의 답이 뭐냐고요? 17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있죠? 니은번 임등치죠? 리을번 금지행위니까 임등치죠? 미음번 자, 미음번 요것도 금지행위니까 임등치죠? 그래서 니은번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 요 세 개가 임등치예요. 절등치가 아닌 거에 들어가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8번 다시 해야 돼요? 18번의 1번은 법인 해산 그러면 사망 해산. 절등치. 2번 같은 경우는 거짓으로 등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등록이나 부정 등록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절등치. 자, 3번 이중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요거죠. 이중 등록. 요 절등치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존이 됐다. 개공이면서 보존되는 것은 이중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등치입니다. 근데 5번은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다. 천막 같은 거. 그럼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시에 동그라미 딱 치셔서 아, 이거는 임등치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 정답률은 이거 많이 맞추셨네 이건.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거. 요거죠 요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거. 또는 사무실을 설치한 거. 2사입니다. 2사. 임등치예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쓰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전속 중개 계약을 할 때 이거 배웠었어요, 사실은. 전속 중개 계약은 구두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서면으로. 그때도 법정 서식인 전속 중개 계약서를 꼭 써먹어야 되죠. 안 쓰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서.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됐냐면 사망했다. 예? 요거요. 절등치. 4번은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업. 아까 금쟁이 막 지웠습니다만 여기 보면 수, 협, 판, 매. 요 매자가 뭐라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금쟁이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건 임등치.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거. 개공이면서 임원 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중소속. 절등치 이렇게 되죠. 자, 절등치가 아닌 것,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2번. 가만 보니까 1번은 1번하고 4번은 임등치. 그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절등치. 이렇게 되고 2번 지문은 업무정지. 이렇게 되니까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2번이죠. 자, 20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그런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됐다. 이거 이중소속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절등치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도대여입니다. 상호 얘기가 나오면 등록증 얘기입니다. 상호. 그러니까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자기 상호를. 그러면 등록증 양도대여. 절등치입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양자를 옆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자에 동그라미를 딱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봤다. 그러면 절등치. 4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이죠? 요거 뭐요? 절등치. 그 다음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벌받았습니다.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이나 받은 거예요. 요거죠, 요거. 사업자 단체가 담합행위, 금쟁이를 저질러서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떤 사유가 됩니까? 임등치. 임등치입니다, 5번이. 네, 그래서 절등치가 아닌 것은 정답은 5번. 21번요.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억번 보면요. 이제 최근 기출문제도 요 21번처럼 출제가 됐었습니다.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업무정지 2번 이상 받고요.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요건 뭐죠? 삼진아웃죄니까 절등치. 이렇게 되죠. 니은번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2회 과태료를 받고 업과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 그 전에 3번 받은 게 있죠. 총 누적 횟수로 몇 번이 됩니까? 4번. 이러면 원래 뭐죠? 임등치. 임등치가 되고 요 중에서 삼진아웃죄 걸리는 건 없네요. 그래서 이건 임등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귿번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의 업무정지를 받고 그러면 업무정지를 내리 2번 받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한 번 더 받은 상태. 다시 뭐예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누적 횟수가 얻어맞고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쳤을 때 총 4번이야. 원래 4번 이상 이렇게 되면 원래 임등치인데 삼진아웃죄에 딱 걸려버리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등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번이 이제 절등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응? 잠깐 내가 또 혼동되네. 기억번은 절등치 맞죠? 기억번이 절등치. 아닌 것을 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기억번은 절등치 맞고 두 번째 거는 임등치, 세 번째 거 절등치. 네 번째 거 보면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번 과태료 받고 그러니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 누적 횟수 4번이니까 원래 임등치. 근데 이게 절등치로 빠지는 삼진아웃죄는 아니죠. 임등치다. 답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절등치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예하고 예죠. 정답 3번이죠. 자, 21번 문제의 정답 문제는 69% 많이 맞추셨네요. 22번입니다. 22번, 23번, 그 다음에 24번, 25번. 요 네 문제가 여러분 오전에 이제 정식 진도 나가지 않는 부분이 돼서 이제 안 배운 내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그 보칙, 우리 아침에 보칙에서 포상금 제도를 배웠는데 포상금 제도 요것은 여기 문제 없죠. 포상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고 이걸 안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빼먹었어요. 요 승계 제도를 빼먹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승계 제도는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설명 또 드려야 되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A가 폐업을 하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등록을 하게 됩니다. 폐업을 했다 다시 차리고 이런 것은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업했다 다시 차리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 2명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인지 잘 보세요. 폐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공해요, 똑같이. 근데 영업정지를 벌써 내리 2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런데 폐업했죠? 그리고 나서 영원히 안 하면 모르는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슬그머니 차립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폐업했을까요? 영업정지 2번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해버리면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등록이 취소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때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이나 결격자가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폐업함으로써 영업정지 2번 받은 것을 털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폐업했다가 다시 차렸을 때 이 재등록한 개공 A한테 폐업 전에 얻어받은 거 요거 폐업함으로써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폐업 전에 얻어맞은 행정처분이 있을 때는 그 행정처분의 효과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지만 이게 불이익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스란히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승계. 그러니까 승계하는 게 이게 무슨 왕이 승계처럼 좋은 게 아니다고 이게. 나쁜 거 승계하는 거예요. 얻어맞은 요것을 승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은 승계가 돼서 살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따라다니게. 요 받은 것이. 언제부터 1년을 치냐면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 영업정지 받은 것은 폐업했건 말았건 관계없이 1년 동안은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한테. 1년 지나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누적시켜서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어서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최근 1년치만 누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만 따라다니게 합니다.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는 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등록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 A가 요때쯤 돼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네요. 이렇게 발생하면 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과거에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18일째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업무정지를 2번 받은 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1년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지만 이것 때문에 더 무겁게 등록이 취소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저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 자체는 더 무겁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죠. 폐업함으로써 이걸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은 어쨌든 뭐요? 따라다니게 한다. 살아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요걸 그대로 물어봅니다. 효과가 승계된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조문이. 그때는 요 1년이죠. 1년 동안 승계됩니다. 3년 그러면 틀리고 언제부터 1년이냐를 물어봐요. 그때 언제냐면 바로 요게 처분일이에요.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러면 안 돼요. 재등록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을 암기해 버리셔야 돼. 순서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 효, 처, 일, 승.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러나 미친 듯이 암기해야 됩니다. 효, 처, 일, 승. 이렇게. 이걸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두 번째 나쁜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폐업을 했어요. 이 사람도 개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작이 빠르냐? 이 사람은 얻어맞고 그 다음에 폐업했지만 이 사람은 얻어맞기 전에 미리 폐업했어요. 위반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위반행위가 업무정지고 막 등록 취소 받을 짓이고 그러니까 그거 얻어맞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겁니다. 얻어맞으면 업무정지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재빨리 폐업했다가 나중에 뭐요? 조용해질 때쯤 되니까 슬그머니 같은 사람이 다시 차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폐업한 이유 아시겠죠? 행정처벌을 회피할 목적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재등록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면 폐업 전에 위반행위 저지른 거 분명히 있었으니까 재등록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다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폐업해서 위반행위 저질렀는데 폐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재등록 이후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위반행위를 승계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저지른 짓을 승계하는 거예요. 얻어맞은 것, 그 불이익을 승계받도록 하는 거고. 얻어맞은 요 불이익을 승계받아가지고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고. 위반행위를 승계하게 만들면 결국 재등록 이후에 그 사람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처분 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원칙이다 하는 거죠. 폐업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영업정지 때리고 폐업전 위반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때릴 때는 구체적으로 폐업의 기간이나 폐업의 사유 이런 걸 고려해서 때리겠다. 근데 요 중에서 중요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했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알아서 폐업한 거예요. 등록 취소를 갖다가 피하려고 폐업한 거였죠. 근데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차려서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맞다. 등록 취소 때릴 수 있어요. 다만 등록 취소가 되면 일반적으로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1년 동안 폐업을 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은 3년이라고 하지 말고 중간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주자. 이게 합리적이다. 그 자발적인 폐업 기간 1년을 빼주다 보면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3년에서 1년 빼주니까 2년밖에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재등록 이후에 그 책임을 물어서 등록 취소하게 되면 그때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되질 않습니다. 3년에서 뭘 빼주게 됩니까? 폐업 기간을 빼준다.
이게 포인트. 이게 두 번째. 예.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업전 위반 행위를 갖다가 들춰내서 행정처분 때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자,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못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못 때리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면 그렇다. 만약에 이 사람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폐업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폐업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등록 취소를 받아도 3년만 지나면 결격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폐업을 했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자, 재등록했을 때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저런 경우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그때는 재등록한 개업공인인사한테 등록 취소를 못하고 결격사유기간을 감안한 겁니다.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1년입니다. 여기서 폐업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걸로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해하실 것은 이겁니다. 원래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길게 받아야 6개월이에요. 따라서 폐업기간이 6개월 넘어가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이면 너무 짧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좀 바꿔가지고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야 6개월이 아니에요.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예외가 중요합니다.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거야. 이렇게. 너무 장기간 폐업했기 때문에 못 때린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1년 넘어가야 되고, 자, 등록 취소는 3년 넘어가면 더 이상 못하는 걸로. 네, 그래서 요것을 세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따서 폐, 삼, 취, 폐, 일, 업 이렇게 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폐, 삼, 취, 폐, 일, 업. 옆에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폐, 삼, 취, 폐, 일, 업.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에? 여기 세 번째.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시효제도가 하나 있어요. 시효제도. 몇 년 지났으니까 못 때려야 하는 시효제도가 있다고. 대표적인 게 영업정지 사유예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나버리면 3년을 흐르고 나서는 등록관청이 그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시효제도예요. 시효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행정처분도 시효제도가 있어서 3년이 경과했죠? 3년 지났어요.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가 없어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그래 놓고서 3년이 그냥 훌쩍 지난 거야. 그럼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려요. 유일하게 행정처분 중에서 시효제도가 있는 게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시효제도예요. 시효제도. 이것만 업무정지만 시효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영업정지 못 때리고 여기도 영업정지 못 때려. 그런데 여기는 몇 년 지났다고 못 때리죠? 1년. 여기는 몇 년? 3년. 어떤 때 1년이고 어떤 때 3년입니까?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죠. 폐업기간 얘가 나오면 줄어서 1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없으면 3년 지나야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폐일업이라고 입이 닳도록 암기를 해야 돼. 폐일업 위에는 폐삼취. 요건요. 이것도 암기하려고 그러면 글자를 따면 삼업이에요. 그죠? 삼업 이렇게 할 텐데 자 이렇게 암기하면 좀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으니까 이 업자를 합자로 잠깐 바꿔서 암기를 해. 업자인데 합자로 바꿔서. 그래서 기억하실 게 삼합을 못 먹습니다. 그죠? 삼합을 못 먹습니다. 삼합이 뭔지 아시죠? 삼합 모르세요? 홍어하고 뭐 있죠? 익은 김치하고 또 하나 뭐 있는데? 삼겹살 그거죠. 삼겹살이에요? 수육인가 하여간 막 그거 있어요. 삼합을 못 먹습니다. 옛날에 한번 정말 오래됐네요. 종로에서 어떤 분이 정말 비싼 걸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때 한번 같이 갔어요. 갔는데 여기 이 집으로 가더라고. 근데 한번 제가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한번
먹고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못 먹어서 삼합을 못 먹습니다. 삼합을 못 먹. 그런데 몇 해 전에 상가집에 갔다가 질 좋은 홍어를 본 거야. 먹어봐서 나 못 먹는다고 했는데 한 번만 먹어보래. 말해서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왜 그러지? 그때하고 지금 틀린 거야. 요새도 여전히 삼합은 못 먹습니다. 비싸서. 그때는 못 먹어서 못 먹고 지금은 비싸서 못 먹고 삼합을 못 먹습니다. 암기하셔야 돼. 이렇게. 자, 이제 겨우 했어요. 이제 응? 오전에 했어야 될 걸. 22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가 폐업 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등록관청을 달리했다고 나오죠. 같은 등록관청에 등록하든 등록관청을 바꿔서 등록하든 간에 폐업 전 개업공인회사의 지위를 뭐해요? 승계한다. 그래서 여기 딱 우리 법정을 보면 이 사람이 폐업했다 재등록하죠. 그러면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지위라고 그래요. 재등록한 개공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조문이에요, 이것도. 2번 폐업 전 개업공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한테 승계된다. 요거 순서를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효, 처, 일승. 3승이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폐업 전 개업공인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문제지문에 효과란 말이 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효, 처, 일, 승. 이거 맞는 거죠. 3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는 폐업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요게 그 폐, 삼, 취 등록 취소 못하는 거예요. 5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 폐업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업무정지 못 때린다는 거죠. 요게 그 폐일업이죠. 네? 맞습니다. 23번 가시겠습니다. 자, 2018년 7월 3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대요. 그러면 등록관청의 적절한 행정처분은 뭐냐? 제일 마지막에 나온 2018년 7월 31일자 업무정지에 해당한 위반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때요. 앞에 있는 걸 쭉 보면 제일 처음에 업무정지 2개월 받았죠. 그 다음에 과태료 3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4개월 받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폐업했었어요. 그리고 재등록했어요. 폐업한 기간이 한 5달 되나요? 5달도 채 안 되고 그러네요. 그 상태에서 2018년 7월 31일 날 업무정지 받을 짓을 또 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누적되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 둘, 셋, 4번이죠. 4번이면 어떻게 돼요? 4번이면 원래 임등치인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삼진아웃죄 걸리네. 그렇죠. 그럼 삼진아웃죄 걸리니까 절등치입니까? 이렇게 착각이 쉽죠. 이럴 때는 여기요. 요거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승계가 돼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최초로 여기 보면 영업정지 받았잖아요, 이게. 예. 영업정지 받은 날이 언제예요? 1년 넘었잖아요. 응? 1년 넘었죠? 그러면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중간에 폐업을 했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처음에 받은 영업정지가 1년 1년 전에, 1년 넘어가지고 1년 훨씬 전에 영업정지를 받은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1년까지만.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받은 영업정지 2개월은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죠. 그럼 이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여기 3개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3개에 해당되면 3개에 이렇게 딱 해당되면 이건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3번 누적되면 뭐냐면 업무정지예요. 3번 업무정지 판단하실 때 이렇게요. 3번 누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 이상일 때는 뭐죠? 임등치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지 여기에 해당되면 즉 삼진아웃에 해당되면 그것만 뭐로 빠져요? 절등치죠.
그러니까 세 번이지만 이 세 번이지만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건 뭐죠? 무슨 임등치야? 세 번 갖고는 임등치가 안 돼. 네 번 이상부터 임등치지. 이거 세 번 누적됐죠? 세 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업무정지요 이거요. 그렇죠? 자,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몇 번 누적됐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이게 또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하여간 세 번 누적됐다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네 번 이상일 때는 임등치예요. 근데 만약에 세 번이지만 업무정지 두 번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세 번이지만 이건 어디로 빠져요? 삼진 아웃지니까 절등치로 빠지죠. 이걸로 다 해결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영업정지 2개월 받은 게 사라졌으니까 과업이니까 세 번 누적됐죠? 그럼 뭐예요 이건? 세 번 갖고는 임등치는 안 돼요. 삼진 아웃제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그냥. 업무정지. 그럼 만약에 기출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최근 1년 내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뭐예요 이거? 이건 뭐냐고. 두 번인데.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을 짓을 한 거. 이건 뭐냐고. 그냥 과태료예요. 두 번 갖고는 더 무겁게 가중처벌 되는 예가 없어요. 그치? 과태료 받을 짓을 했으니까 과태료예요 이게. 두 번 갖고는 가중처벌 되진 않아요.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두 번인데? 그냥 과태료요. 두 번 갖고는 더 무겁게 처벌되진 않는다고. 과태료 받을 짓이죠? 과태료예요. 바꿔서 해봐요 그러면. 과태료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뭐예요? 업무정지라니까. 요거 지금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영업정지지. 끝에 게 된다고요. 두 번 갖고는 끝에 게 된다고요. 바로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더 누적이 돼서 가중처벌되진 않는다고. 두 번 갖고는. 정답 5번입니다. 24번. 개요 공인중개사 갑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전에 폐업 신고 후 2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중간에 몇 년간 폐업했어요? 2년 동안 폐업했다. 재등록했죠? 그러면 중간에 2년 폐업했으니까 3년을 넘어가진 않았잖아.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에? 2년간 폐업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배고파 지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그 다음에 2년간 폐업했어. 3년 안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때릴 수 있지. 대신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사유기간은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폐업기간 2년을 빼주게 되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결격사유기간은 몇 년이야? 1년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 내용. 자,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폐업한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하면 중개업을 하면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한 거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겠죠? 폐업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잖아요. 3행 3반이죠? 2번 재등록 신청할 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2년 있다가 재등록합니다. 폐업하고 2년 있다가 재등록해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습니까? 다시 받아야 되지. 폐업하고 1년이 안 됐을 때만 면제받잖아요. 2년 폐업했기 때문에 실무교육 다시 받죠? 네, 그런 거. 3번 등록관청은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재등록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죠? 4번 등록 취소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틀렸죠? 3년에서 뭐 빼줘야 됩니까? 2년 빼주게 되니까. 실제 결격사유기간은 1년밖에 안 되죠? 요거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만약에 폐업기간이 4년이었다면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자발적인 폐업기간이 4년이었다 그러면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못 때리죠. 그래서 폐, 삼, 취 이렇게 됩니다. 25번이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4번에는 4번이었고요. 25번 보시면 OX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기억방.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등록증을 대여했다 그러면 절등치 사유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 등록증 빌려준 거니까
2개월 있다가 폐업을 했어요. 2개월 있다가 폐업했다. 2개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폐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기간이 2년이란 거죠. 다시 개설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개시했어요. 자, 그랬을 때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거요? 자, 등록 취소입니다. 그것도 등록증 대여니까 절대적 사유예요. 근데 2년 동안 폐업했었죠. 2년? 그럼 재등록했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네요. 그러면 등록증 빌려준 것을 들춰내서 등록 취소를 해버릴 수 있죠. 등록 취소가 있으면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3년에서 자발적인 폐업 기간 빼주니까 1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요, 있다요? 있다. 폐업 기간이 3년 안 넘었으니까 등록 취소로 날릴 수 있지. 3년 초과해야 등록 취소 못하는 거고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지. 자, 디귿번을 먼저 봐요. 갑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 봐봐요. 거짓 보고가 1개월 있다가 폐업을 했고 1개월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폐업한 거예요. 2년 동안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했죠. 그러면 거짓 보고가 이게 업무정지 사유인데 이런 거요. 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영업정지 받을 짓입니다. 이번에 몇 년간 폐업했어요? 2년 동안 폐업했죠. 그리고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한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폐일업 때문에.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 못 때리죠. 요것 때문에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고 해야 될 건데 디귿번은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때린다고 했으니 틀렸죠. 그 다음에요. 니은번을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갑이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했다. 갑이 개공이에요. 그럼 미성년자는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회사 갑은 결격자인 사람을 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법 위반이에요. 다만 이때는 결격자를 고용했다 그래도 바로 그냥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2달이 넘도록 여기 나와 있는 요 결격자인 중개보조원을 안 자른다면 현실적으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인회사는 결격자인 사람을 보조원으로 쓰고 있으면 법 위반이다. 보조원으로 쓰고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을 보조원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즉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2달은 참아주게 돼 있죠. 2달. 2달 이내에 만약에 그 사람을 잘랐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개업공인회사는 안 다쳐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45일 만에 결격사에 해당된 보조원을 고용관계를 해소했다는 거 봤을 때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받지는 않죠. 만약에 자 2달이니까 2달이 넘도록까지 결격자인 양반을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 관청은 어떻게 해? 이제 즉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직 영업정지를 때리면 안 됩니다. 2달 넘어갈 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관청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것은 동그라미예요. 다 넘어왔네요. 26번입니다. 운영위원회.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렇습니까? 국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죠? 호선합니다. 호선. 자기들끼리 선출한다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다 맞고요. 27번 보시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잠깐 26번의 정답률은 얼마나 되는지 88%네요. 많이 맞추셨어요. 자, 27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7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협회 공제 3번 보세요. 협회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고사했을 때는 금융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땐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틀리셨어요. 저 3번이 틀렸어요. 27번의 정답은 3번. 대부분 맞추셨습니다. 이거. 28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했고요. 2번 협회에 관해서 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죠? 협회는 사단법인에 들어가니까 비영리 사단법인. 3번 협회는 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다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발기인 숫자, 정관 작성할 때는 발기인이 참여해야 돼요. 그 발기인 숫자는 몇 명 이상이죠? 300명 이상. 정창인 등 300, 600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정창인 등 300, 600. 그러니까 정관 작성할 때 발기인 숫자는 3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 아니고요. 4번 공제사업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과 여기가 첫 번째 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또 한 가지가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공제사업은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 뜻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걸 통해서 알아두십니다. 이건 틀리게 내기는 힘들 거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에 가입한 사람에게 공시해야 된다. 맞죠?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하는데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이내 공시죠. 그래서 그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공제계약자한테 일단 공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정답 3번입니다. 자, 29번요. 정답률이 50%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점은 협회의 지부를 둔다 그랬을 때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설치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부는 시도의사한테 신고. 2번은 두 번째 점은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습니까? 협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를 시공구에다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지부나 지회는 자율적으로 두고 안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에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틀렸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대비를 꼭 해두시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것은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국장이 협회에 대해서 감독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맞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죠. 출석 과반수입니다. 의결은요. 출석 과반수입니다. 의결은요. 그래서 출석 과반수, 의결, 출결 기억하시고. 마지막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은 것은 3개죠. 3개. 정답 4번입니다. 두 번째 거 하나만 틀렸어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정답률은 61%죠. 옳은 것은 했고 1번요. 30번에 1번도 어려운 거예요.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장부 같은 거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기가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책임준비의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뭐의 100분의 10 이상이냐면 협회 총수입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피에다가 게시해야 된다. 1개월 이내가 아니고 3개월 이내 공시죠. 1개월이 틀렸습니다. 4번 창립총회는 원래 전체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정창인 등 300, 600이니까. 그런데 그중에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도에서는 뭐예요?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거. 이게 맞네요. 창립총회 그러면 전체 숫자 나오면 600 이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5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이런 거 없지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고 다음 주에 이제 벌칙 나머지 뒷부분 있는데 이것도 암기사항이 좀 많아요. 행정처분과 벌칙 쪽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다른 데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